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꽤 많은 분들, 몇몇 분들이 신청해 주셨던 환불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 정해진 환불 메이크업이라는 게 있겠냐마는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환불 요구. 사실 전 지금은 환불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어릴 때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 색깔을 선택한 거에 의미를 조금씩 부여하면서 환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편안하고 재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메이크업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즘 살 빠졌다고 해주시는데 제가 운동도 하고 있고 음식도 조금씩 먹고 있긴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번 체했었어요. 한 번씩 체하면 이게 살이 빠지는 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픈 거 너무 괴로워요.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 출발할게요. 출발빵! 프라이머. 알마니 프라이머는 진짜 완전 투명. 전혀 여기 티도 안 나는 투명. 질감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딱히 밀릴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리고 제 피부가 한 어제? 그제부터 좀 많이 가라앉았거든요. 계속 많이 문지르면 프로페셔널보다 좀 덜 밀리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 프라이머가 프로페셔널이 가장 원조인가요? 근데 이번에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새로 나왔잖아요. 제가 그거 테스트 해봤는데 그 느낌 굉장히 좋더라고요. 코렉터? 저는 이렇게 꾸덕하게 한번 이렇게 떠요. 그리고 한 줄 여기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요. 저는 좀 이 주름이 심하거든요. 제가 조명이나 햇빛을 좋아하는 게 조명이 없으면 이 주름이 딱 부각이 돼요. 왜 사진을 많이 찍다 보면 자기 얼굴에 단점이 많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셀카를 많이 찍을수록 성형의 욕구가 좀 커진다 이런 얘기를 친구들하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아예 거울을 잘 안 보고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안 들여다보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사진을 찍으면은 항상 저는 내 얼굴에 내가 생각하던 그 단점 그게 잘 보이나 안 보이나 이걸 맨날 생각해요. 이걸 맨날 봐요. 옛날에 그 이 눈 밑 지방이 굉장한 스트레스였는데 저는 이 성형은 정말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로 인해 원래 있던 주름이 강하게 부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만족하거든요. 환불 메이크업 준비하면서 이건 딴소리인데 일단은 컨실러. 그 외국인들에게 성형이라는 거를 묻는 페북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뻔해요. 그렇게 성형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묻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얼굴이 크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보편적인 얼굴이라 생각을 한다. 당신의 여자친구가 성형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난 완전 반대하겠다. 완전이라고 했는지는 기억도 안 나지만 아무튼 반대를 하겠다. 막 이러고 외국인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형이 된, 그러니까 성형을 한 여자의 얼굴을 사진에 딱 보여줬어요. 이 여자 어떻게 생각하냐. 성형 안 한 것 같다. 예쁘다. 그랬는데 그 성형 전 얼굴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형 후 사진을 찍을 때는 머리도 예쁘게 하고 여러모로 이제 화장도 살짝 하고 그렇게 찍고 성형 전 사진은 비포 애프터 효과가 강하게 하기 위해서 비포 왜 표정 항상 이러잖아요. 이런 표정. 약간 정말 개슴츠레 무표정. 근데 뭔가 애프터 사진은 같이 애프터 이렇게 안 찍고 애프터는 약간 이런 표정으로 막 이렇게 찍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방송에서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아무튼 그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니까 외국인들이 결론적으로는 성형할 만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형에 대한 생각이 물론 성형은 자기만족이잖아요. 이렇게 과도하게 성형을 한 사람을 예전에는 저러면 안 되지 했는데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의 만족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이라면 옆에 사람이 굳이 이렇게 막 뭐라고 할 뭘 뭐라 해요. 뭐 다 자기 만족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두 개 조금 화사하게 하려고 이 비율을 조금만 높여볼게요. 아무래도 한국은 좀 성형이 되게 보편화, 나름 보편화, 좀 보편화라 그러면 그런가? 좀 접하기 쉬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미인에 대한 갈구 이런 거? 기대감? 이렇게 조금 높은 그런 모습들도 저는 주변에서도 그렇고 많이 보게 되거든요. 브러쉬, 뒷꼭지 이런 걸로 섞어서.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건 외국인들이 성형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프로그램, 그 사진, 페북에 돌아다니는 그 일면만 보고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정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결과를 흔히 말하는 성형에 너무 많이 노출된 그런 얼굴이 아닌 정말 자연스럽게 예쁘게도 너무 잘 되잖아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성형을 왜 하냐 이런 말들이 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물론 또 방송이라는 게 인터뷰라는 게 이렇게 성형에 반대하는 사람들과만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만들어진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럼 외국인들도 저는 한국인의 성형에 저는 어느 정도는 굉장히 찬성합니다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내 성형 얘기하다 갑자기 성형 얘기가 나왔는데 성형이라는 건 좀 자기 만족하고 많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마음의 치유가 되는 그 정도의 성형을 한 후에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마음의 치유가 스팸 전화. 마음의 치유가 성형으로 됐다고 해서 내 마음의 만족감이 없어지고 너무 우울해질 때마다 성형에 의존하기보다는 성형으로 인해 심각한 마음의 병을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을 컨트롤하고 마음으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해요. 무엇이든 지나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나친 의존자가 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괜찮지 않을까요? 그게 뭐 화장품 중독이든, 중독이란 단어 자체가 좀 지나친 거구나. 화장품 쇼핑이든 뭐 피부과를 다니는 게 또 그런 종류가 될 수도 있고, 의류 쇼핑이 또 그런 게 될 수가 있고, 그런 고민을 보내주신 사연자분도 있었어요. 화장품을 사는 게 너무 사치인가요? 막 이러면서. 근데 너무 사고 싶으면서 제 모습이 너무 사치하는 것 같으면서. 근데 사실 저도 그런 기분을 좀 느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동에 의해서 구매를 막 했다가 환불을 하러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충동적인 구매에 의한 환불을 할 때 정말 가서 뭐라고 말하지? 이런 고민에 더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소비자의 심리 때문에 환불이라는 제도가 전 또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충동 구매에 의한 환불이 좀 창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소비자는 때로는 충동 구매를 하고 후회도 하고, 그게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화장품 구매를 할 때 나는 뭔가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 싶을 때는 저축도 하면서 화장품을 살 금액을 한 달에 내 용돈 혹은 내 월급에 얼마를 정해놓고 그 이상은 절대 구매하지 않기, 이런 식으로 좀 해보면은 조금씩 조절이 되지 않을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무엇에 빠졌다가 한 번씩 막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려 빠졌던 게 막 영상 편집, 사진, 카메라 이런 거였는데 그게 빠졌다 나오고 하다가 이게 종합체로 합쳐진 게 지금 유튜브 이 활동이 된 건데, 이 취미가 된 건데, 화장품 막 좋아하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한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막 한창 태닝 좋아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태닝을 좋아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에 막 한창 빠져서 태닝을 하고 한창 막 빠져서 막 피부과 치료를 받고 막 한창 빠져가지고 화장품을 사고 막 한참을 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것도 재미없다, 이런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적정도가 좀 유지가 되고 그러지 않나. 저는 성격이 좀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환불이라는 것도 저도 어릴 때 환불이 좀 힘들었어요. 약간 죄인 같은 느낌도 들고, 괜히 그러다 보니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게 그게 뭐 어때? 그러면서 막 너무 과도하게 당당한 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든지. 근데 지금은 저는 환불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왜냐면 가게에서 말을 해주잖아요. 환불, 교환 환불은 일주일 내에 영수증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영수증 갖고 가면 환불이 되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저 환불 좀 하려고요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는 그게 가능하다 했는데도 뭔가 미안하고 이래도 되나 싶고, 왜요? 라고 물으면은 나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러면서 대답할 것까지 막 다 생각하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전 아예 환불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환불은 생각도 그냥 안 해요. 그게 그 나름 가게에서의 정해진 룰이라서 그냥 지켜주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환불이 안 된다 하면 전 아예 살 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 환불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내가 그걸 구매를 하면 내가 이거를 옷을 입거나 화장품을 써보고 진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거는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걸 염두를 하고 그냥 구매를 해버리거든요. 파우더? 환불 메이크업에 딱히 파우더를 쓰는 이유는 없지만 그냥 전 파우더는 항상 습관. 눈썹 잘 그려지게 하기 위해. 근데 이왕에 괜히 환불이라는 게 밉보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약간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20대 후반이 되면서 그런 마음까지는 안 드는데, 이왕이면 좀 깔끔하고 이왕이면 좀 옷도 예쁘게, 이왕이면 좀 화장도 어느 정도 하고 가면은 확실히 좀 무시를 덜하는 건 전 좀 확실히 느껴요. 이게 그게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그 오묘하게 느껴지는 거를 거부할 순 없는 것 같은? 차려입고 매장에 갔을 때랑 진짜 이 빨간 피부를 그대로 그냥 가지고 매장에 갔을 때는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그 격식에 맞는 옷차림새와 이런 건 허세가 아닌 예의인 것 같다, 이런 결론까지 저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얘기하다 보면 막 옛날 생각 다 나. 저희 학교 언니 결혼식이 있었어요. 좀 좋은 데서 했었거든요. 결혼식이니까 나름대로 좀 차려입고 가잖아요. 월럽 브라운?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돼. 저는 이 월럽 브라운이 쌩얼에 눈썹을 그리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린 듯한 느낌이 너무 잘 나서
진짜 좋아요. 옛날엔 실브라운 짱 좋아했는데 실브라운은 또렷하다면 월럽 브라운은 자연스러움. 지금 특히 머리를 묶으면 이 까만색만 많이 보여서 사실 동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저도 언니들의 그런 멘트를 보면서 나도 느끼고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언니들도 같은 생각을 했네 막 이러는데 아무튼 자연스럽다. 엄마들이 좋아하는 색깔? 막 이러면서 엄마들은 꼭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랑 우리 고모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가 제이메리어트였었어요. 고터에 있는 거. 근데 저는 에르메스가 뭔지도 잘 몰랐었거든요, 그때. 근데 제 친구들은 그런 걸 참 잘 알아요. 근데 나 그 모임에 있으면 나만 되게 청년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에르메스 매장을 가서 뭐 손수건을 구경을 했나? 이러는데 좀 뭔가 되게 친절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에르메스에서도 그랬고 뭐 화장품 매장에서도 그랬고 근데 그게 괜히 제 심리가 그날 되게 당당하게 차려입었고 친구들하고 몰려다녔고 그래서 그냥 선입견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째 오늘 점원들이 더 친절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짜 아이 메이크업도 안 하고 캐주얼 복장? 특히 이런 딱 붙는 이런 거 말고 캐주얼 복장을 갔을 때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것하고 좀 극단적인 예로 그때 엄청 차려입고 제 친구들하고 결혼식에 갔던 복장으로 막 몰려다녔을 때와의 그 느낌은 정말 뭔가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 물론 엄청 똑같이 대해주시는 점원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선입견인지 내 착각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건 있다. 특히 고가의 매장에 갈수록 진짜 제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 고가의 매장에 들어갈 때 마음가짐 자체가 모르겠어요. 그 고가의 매장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제가 촌스러운 걸 수도 있는데 그거나 뭐 다 똑같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아직 그런 고가의 매장에 구경이라도 들어가면 소위 말하는 명품 매장 뭔가 약간 마음이 약간 이렇게 들어가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기분인지 모르겠어요. 괜한 당당함일 수도 있고 안 살 거라도 옛날엔 진짜 그랬죠. 20대 초반 때 이런 감정들이 훨씬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언니 저 백화점 처음 가는데 어떡해요? 이런 글들 많이들 오시는데 진짜 옛날 생각 많이 나고 옛날이라 해봤자 끼키야 뭐 3, 4년 전? 근데 자꾸 다녀보면 백화점이라는 데가 꼭 막 그렇게 엄청 비싼 것만 팔고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명품이라는 것도 엄청 막 특별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그냥 가방이고 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 나의 이야기의 요점도 사라졌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매장에 가서 뭘 요구하든 옷 같은 거 사러 가면 이거 입어봐도 돼요? 그러면 손님 그거는 입어보시면 곤란해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요? 저 그러고 말거든요. 프라이머? 전 좀 그거는 좀 많이 염두에 둬요. 말꼬리를 흐리지 않으려고는 해요. 어딜 가서 내가 무언가를 요구를 해야 하거나 내 의견을 얘기해야 할 때 그냥 친구들하고 막 자연스럽게 얘기할 때는 끝을 흐리게 되지만 저 오늘 환불 좀 하려고요. 이렇게 딱 말하면 점원도 아 네 하는데 저 이거 환불 이러면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거다 보니까 좀 그러면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너무 당당한 척, 너무 똑똑한 척은 상대를 기분 나쁘게 가끔은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기분 상하지 않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되지 않는가. 이건 되게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커피를 항상 연하게 주문해서 먹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벌렁거려서. 근데 예전에 어떤 커피숍이었어요. 프랜차이즈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 커피는 연하게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전 매장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투를 많이 하려고 애를 써요. 뭔가 해주세요. 이 요자도 혹시나 그 매장 점원분이 마음이 좀 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약간 있어가지고 그러고 보니 나 눈썹을 안 했어. 브로우 마스카라. 제 뿌리가 너무 많이 자라서 좀 진한 브로우 마스터 에스쁘아. 아무튼 연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연하게 드세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게 정말 궁금해서 물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닌 약간 뉘앙스가 너 커피 먹을 줄 모르니? 너 커피 써서 못 먹니? 뭔가 이런 뉘앙스가 좀 느껴졌거든요. 그 같은 말이어도 그 뉘앙스가 느껴지는 게 다를 때가 있잖아요. 제가 되게 어릴 때였어요. 요즘은 커피가 또 3, 4년 전에 비해서 커피를 먹는 문화가 조금은 더 좀 저는 바뀐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커피 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게 내가 아무렇지 않고 내가 자연스러워야 상대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커피를 연하게 먹는 것에 대한 괜히 자신감이 없을 때, 왜 별거 아닌 거에 자신감이 없을 때 있잖아요.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나 혼자 자신이 없을 때 내가 커피를 연하게 먹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상대도 그걸 느껴버리면서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때가 있다라는 걸 전 좀 많이 느꼈거든요. 특히 좀 살쪘을 때 옷 사러 갈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몸에 비해 팔뚝이 좀 되게 두꺼운 편이거든요. 왜 자기 몸에 비해 살이 좀 많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캡소매를 되게 싫어해요. 못 입는 거죠. 싫어하는 게 아니라 팔뚝이 너무 두꺼워 보이니까. 근데 이제 점원이 캡소매를 권해요. 나 화장 안 하고 막 얘기한다. 막 엄마가 이거 이쁘다, 이거 입어봐 이러는데 나는 팔뚝 두꺼워 보여서 입기 싫은데 그 자리에서 엄마 이거 입으면 팔뚝 두꺼워 보여 라고 말하면 너무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했었어요. 어릴 때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마랑 쇼핑할 일도 많이 생기지 않지만 막 바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는 쇼핑 혼자 하는 거 좋아해요.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근데 지금 같으면 엄마가 만약에 너 이거 입어봐, 이거 너무 예쁠 것 같아 이러면 엄마 나는 이거 입으면은 팔이 좀 두꺼워 보이더라고. 그냥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을 했을 때 그냥 주변 사람들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지는 것 같은 저만의 느낌.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페인팟. 제가 브라운을 할까 하려다가 이거를 한 게 환불을 어려워하는 나이대 자체가 조금 20대 초반이나 약간 젊은 층에서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환불을 잘 하시길래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브라운이 되게 안 어울리더라고요. 얼굴이 아직 어린 티를 안 벗었는데 너무 그윽하게 하니까 그래서 밝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핑크를 선택을 했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크림 섀도우로 먼저 깔아주고 너무 뒤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되고 약간 내 눈을 이렇게 튕겨내준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골고루 잘 분포가 돼요. 그러더라고요.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게 아니면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행동해도 괜찮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그 가게의 나름대로의 규칙? 나름대로의 운영 방침을 벗어나는 게 아니면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만약에 점원의 태도가 너무 별로였다. 그럼 저는 그 자리에서 싸우진 않지만 정말 다시는 안 가요. 제가 자주 가는 백화점도 한 매장에 어떤 특정 매장 점원분들만 유독 되게 무뚝뚝해서 쇼핑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 가는 백화점이어도 아무래도 그 매장은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딱히 제가 과도한 친절을 요구하는 그런 손님 타입은 아닌데 약간 무서워. 도와드릴까요? 약간 이런 거? 꼭 웃지 않더라도 도와드릴까요? 이러는 거랑 도와드릴까요? 이거랑 약간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좀 저는 핑크에서 그윽함을 줄 때 이 로즈골드를 애용해요. 아시죠 이미? 근데 얘가 약 뭐라 그러지? 피자처럼 떨어져 나와서 옆으로 이동을 한번 했어요. 제가 떨어뜨려가지고. 그래서 에탄올로 한번 했는데 에탄올로 하면 묘하게 한번 발색이 바뀐대요. 괜찮은데요 저는? 처음 쓰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뒤쪽에만 살짝 핑크 이렇게 홀로 약간 보이게. 그래서 어릴 때는 맨날 어디 간다 이러면 막 원피스 입고 막 나 차려입었어요 막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20대 중반 후반을 설수록 좀 그렇기보다는 기본 옷을 소화하면서 세련된 게 진짜 멋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런 것도 바뀌겠죠? 생각이 자꾸 바뀌니까. 로즈골드는 전 너무 좋아요. 짱인 것 같아. 브라운만 하다가 핑크에 입문하고 싶은데 너무 핑크는 소화를 못할 것 같은 분들에게 진짜 강력 추천. 제가 그래서 친척 동생한테도 이거 진짜 추천했거든요. 대학생이니까 다 못 사잖아요. 물론 직장인이라고 다 사는 건 아니지만 대학생을 용돈에서 백화점 브랜드를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진짜 내가 하나만 추천한다면 난 너에게 이걸 추천하겠노라. 이게 이렇게 그라데이션도 쉽고 좀 가까이 찍을걸. 나 뭐 한 거냐. 그리고 요즘 자주 쓰는 컬러 세이블. 너무 진하지 않은 음영이라서 바비 브라운의 되게 유명한 마호가니는 너무 진하더라고요. 보통 그걸 라인 덮어주는 용도로 많이들 쓴다던데 얘는 이렇게 좀 적절해서 그러니까 이 섀도우를 칠할 때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한 건 로즈골드가 보여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여기까지만 로즈골드 바르고 여기 갈색을 발라버리면 로즈골드를 바를 의미가 있긴 있겠지만 약해지잖아요. 저는 이 갈색 좋아요. 또 세미 스윗하고 느낌이 다른 초콜릿 바에 있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붓을 약간 브러쉬를 이렇게 약간 들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칠하면 그라데이션이 좀 쉬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단 한 번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계속. 왜냐면 전 피부가 얇아서. 눈 피부가 탱글탱글하신 분들은 뭐 비벼도 잘 돼요. 근데 저는 안 그러면 찌글찌글해져가지고 제 얼굴이 약간 제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피부를 다루기가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아요. 눈은 얇아서 찌글찌글하게 발색되기도 쉽고 왔다 갔다 할 때는 진짜 힘을 완전 풀고 거의 닿는 듯 마는 듯.
피부는 솜털도 많고 뜨기도 쉽고 볼 부분, 눈 밑에 이렇게 사람들 피부를 보면은 피부 화장하기 되게 쉽겠다라고 느껴지는 피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도구 아무거나 써도 잘 받을 것 같은 피부. 근데 저는 진짜 그런 피부는 절대 아니에요. 그윽하고 마음에 들어요. 뷰러 잘 천천히 넣어주고 살짝 집어주고 뒤쪽을 신경 써서 한 번만 잡아주고 살살. 브라운 아이라이너. 제가 이 드로잉 펜슬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컨트롤은 쉽지 않아요. 속눈썹 뭉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찍어주기. 꼬리 부분은 브러쉬에 묻혀서 이 방법 많이들 쓰시죠. 그러니까 이 컨트롤이 어렵다는 게 굉장한 단점일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가진 펜슬 중에는 가장 안 번지더라고요. 원래는 삐아가 가장 안 번졌는데 전 삐아보다 얘가 더 안 번져요. 이걸 바르고 나면 속눈썹이 좀 뻑뻑한 느낌이 들거든요. 많이 뭉쳐가지고. 마스카라로 빗어주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세이브를 한 번만 덮고 이게 막 뭉쳐서 구멍도 잘 나고 아이라이너가 막상 이건 사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래? 이러면서. 그리고 뭉친 속눈썹은 한번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풀어줄게요. 이렇게 세워서. 많이 뭉쳤다. 저는 펄을 좋아하니까 이 슈에무라 펄. 얘가 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면봉을 넣어서 손등에 한번 이렇게 덜어요. 그리고 약지로 조금 펴서 가운데 이야! 취향에 따라 펄은 올려도 안 올려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전 이런 좀 밝은 게 좋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 왼쪽 이렇게 할 때 좀 딜레마에 빠져. 이거 어떻게... 이게 손가락의 방향이 바뀌면 발리는 결이 좀 달라져서 한번 하고 나서는 약간 방향이 바뀌어도 되는데 처음에 얹을 때 이게 또 다이아몬드 펄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어퓨 아이 리무버 쓰고 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아쿠아 아이즈? 지금 이 상황에서 언더가 비는 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요만큼만 비우고 얘는 또 번지지만 또 포기할 수 없는 템이에요. 자연스러우니까. 앞머리에는 뭐 안 할게요. 그냥 마스카라 흔들어 가면서 뿌리부터 전 이쪽은 약간 가운데로 몰아주면서 해주고 다시 이쪽 바깥으로 앞머리 주위에서 얘도 약간 가운데로 이쪽으로 당겼다가 속눈썹 붙일까도 했는데 또 너무 그냥 그러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여기까지 끊긴 게 뭔가 좀 그런가? 넘어가도 되겠죠? 볼은 너무 핑크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M521번 이쪽으로 위로 톡톡톡 위로 어반 베이지와 이게 핑크 푸시한가? WN02번 얘를 섞을 건데요. 여긴 진짜 취향인데 어반 베이지 단독 발색 사실 이게 굉장히 끈적거려요. 이렇게.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하실 거예요. 끈적거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향이. 슈에무라를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얘를 빠빠빠를 많이 하면 여기가 더 이상해져요. 그냥 얘만 하고 입만 나오니까 진짜 웃기네. 얘만 왔다 갔다 하고 끝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어반 베이지만 하면 이런 느낌인데 저는 또 요새 이 핑크 푸시아를 입구에 많이 덜어낸 후에 가운데 경계 신경 쓰지 말고 가운데 경계 신경 쓰지 말고 빠빠빠 하지 말고 그리고 다시 어반 베이지를 경계 그러면 이렇게 물들인 느낌이 잘 나더라고요. 어반 베이지에 좀 섞인 건 깨끗한 손등에 살짝 닦아내주면 다음에 바를 때 너무 이렇게 같이 섞여 나오진 않거든요.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사실 환불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뭔가 환불을 위해 정해진 색깔이나 무언가 있기보다는 환불 메이크업을 알려달라고 몇몇 분들이 하실 만큼 환불이라는 게 때때로 고객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왕이면 좀 깔끔한 모습으로 가면 아무래도 좀 나은 건 있겠죠. 제 나름대로 좀 환불 메이크업을 신청해 주신 분들의 마음, 또 예전에 제가 백화점이나 어떤 물건을 구매하면서 느꼈던 마음들을 얘기를 해봤는데 또 언니들이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끝났으니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